내 이름은 성금 조선의 수도 한성 북촌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정유년 가을 국화향이 골목골목에 퍼지던 시절에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내가 태어날 때 집 마당에 놀러든 흰 나비가 한참을 날아다녔다는데 그래서 할머니는 내가 복덩이라며 좋아하셨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흰 나비는 복이 아니라 혼란을 예고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조대감, 정확히 말하면 조병판 대감의 외동딸이에요. 아버지는 예조 판서를 지내셨고 지금은 병조 판서로 계세요. 궁에 드나드는 일이 잦고 임금님이 내린 하사품이 해마다 쌓여가는 그런 집안이죠. 어머니는 중전마마의 먼 외사촌으로 어릴 때부터 예법과 예절, 품위와 절제만을 강조하셨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솔직히 말해 전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겉으로만 봐요. 아이고, 성금 아가씨는 눈빛이 똑 부러져서 나중에 꼭 중정감이겠어요. 어머, 저 고운 손 좀 봐. 바느질도 참 곱게 하시겠네. 웃기지 말라 그래요. 바느질? 손가락 질려 피만 나고요. 책 한 줄 읽고 졸려요. 가야금? 손가락 아파서 3번 만에 집어던졌어요. 어릴 때부터 난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 남자애들은 마루에서 뛰어놀아도 되고 나는 못하지? 왜 하인들은 나를 보면 고개를 숙이면서도 뒷담화는 꼭 하더라? 왜 어른들 앞에서는 얌전한 척 해야만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한 채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항심도 커졌어요. 처음엔 작았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손님들과 술자리 하실 때 술상 밑에 몰래 고춧가루를 뿌려놨어요. 손님 중 한 분이 재채기를 멈추지 못하고 눈물 콧물 흘리는 걸 보고 전 그날 밤 처음으로 성취감이란 걸 느꼈죠.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여름엔 우물 옆에 숨어 있다가 물 길러온 하인의 바가지에 몰래 개구리를 넣었어요. 겨울에는 뜨뜻한 온돌방 아래 숯불을 살짝 꺼뜨려서 하인들이 떨게 만들었고 가을엔 은행나무 아래 일부러 떨어진 은행을 밟고 미끄러지게 장치도 해봤어요. 그렇게 지낸 세월이 벌써 15해를 넘었어요. 하인들은 저를 볼 때마다 또 무슨 날벼락이 떨어질까 하며 긴장하고 멀언니 제게 가장 가까운 시녀였던 그 언니조차 요즘엔 자주 멍하니 창밖만 바라봐요. 그 눈빛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요. 나도 알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던 건 누군가의 관심이 고팠던 걸지도 몰라요. 사실 집안이 워낙 크고 권위적이니 다들 말을 나가시라고 높이지만 속으론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려고 해요. 엄마도 아버지도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눈을 마주칠 시간도 별로 없고요. 가끔은 혼자 연못가에 앉아 물수제비를 던지며 내가 만약 남자였다면 지금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모험을 다녔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런 평범치 않은 제 삶에 변화가 찾아오려 하고 있어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날도 평소처럼 장난 하나 꾸미려던 참이었는데 그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날은 정월이 지나고 봄 기운이 슬슬 퍼지던 3월 초 햇빛이 유난히 따뜻했던 날이었어요. 한성 북촌 집안 뒷마당 우물 옆에 닭장이 있는 쪽에서 혼자 놀고 있었죠. 원래는 심심할 때면 하인들이랑 장난도 치고 연못가에서 돌 던지며 시간 보내곤 했는데 그날따라 다들 바쁘다고 했어요. 월언니는 바느질방에 있었고 부엌은 제사 준비로 북적였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또 재밌는 일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타깃은 새로 온 시녀 아영이었어요. 약간 겁도 많고 낯도 많이 가리는 그 아이를 놀래켜보려고 닭장을 열어 닭1 마리를 쫓아다녔어요. 그걸 박스에 넣어서 예쁘게 포장한 다음 어머님이 직접 수놓으신 손수건이라며 건네려던 거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닭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였어요. 막 뛰어다니다가 마당과 미끄러운 돌에 발을 헛디뎌 연못으로 그대로 쑥 빠졌죠. 물이 아직 겨울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한순간에 숨이 턱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입안에 물이 차고 발버둥쳐도 몸이 잘 뜨질 않았어요. 정말 그 순간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번엔 진짜 끝인가 보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절망 속에서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누군가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순식간에 나를 끌어올렸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연못가 돌 위에 누워 있었고 내 위에 선 사람은 고집이었다. 그 사람, 고집 우리 집 대감댁의 총책임 하인 어릴 때부터 이 집에 있었고 아버지께선 이 집을 내가 지키는 거다라고 할 만큼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에요. 나보다 7살은 많고 언제나 말수가 적고 절대 내 장난에 웃어주지도 않는 사람. 항상 서늘한 표정, 딱딱한 말투, 그리고 어지간한 일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괜찮습니까, 아가씨? 그 순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온몸은 젖었고 머리는 엉망이었고 숨이 가쁘게 쉬어졌어요. 그런데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화도 안 내고 걱정도 안 하고 그저 담담하게 나를 보고 있었죠.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더 깊이 박혔어요. 그런데 고집이 말없이 돌아서려던 찰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왜 이제 왔어? 고집은 멈춰서 고개를 살짝 돌렸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왜 아무도 없었어? 너도 내 장난 싫어해서 그냥 모른 척한 거지? 그가 한 박자 쉬고 대답했어요. 아가씨, 그게 장난입니까? 생명을 건 일이 장난이면 전 이제 어떤 것도 웃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아니요. 전 그냥 이제 장난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다들 나만 보면 피하고 나랑 얘기도 안 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진짜로 올 생각은 없었는데 그 말투, 그 눈빛, 그 정적이 너무 억울하고 외로워서 지금껏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렸던 거죠. 고집은 내 울음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는 늘 외로워 보였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을 너무 위험한 방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가슴 속 어딘가가 먹먹해졌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정확히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였어요. 연못에서 나를 구해준 뒤 고집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책을 읽어도 술을 놓아도 심지어 아침 세수할 때 거울을 볼 때조차도 자꾸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듯하지만 무언가를 꾹 참는 눈, 그 조용한 눈빛이 이상하게 자꾸 마음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날은 계절이 봄으로 완전히 넘어가던 4월 초하루였어요. 한성의 햇볕이 따사롭고 대문 옆 살구나무 꽃이 터질 듯 피어나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고집을 핑계 삼아 불러올렸죠. 정말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서요. 고집, 남자들은 왜 그렇게 술을 품 안에 숨기고 다녀? 그게 멋이라도 되는 거야?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익숙하다는 듯 말했어요. 누가 그럽니까? 저흰 그런 짓 안 합니다. 아? 그럼 너는 특별한 남자야? 부르셨다기에 온 것뿐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이런 식이었어요. 대화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무뚝뚝한 태도가 오히려 더 신경 쓰였어요. 차갑게 말하면서도 항상 정확히 요청을 들어주고 문을 열 땐 문턱도 조심하고 그 사소한 배려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죠. 그날 밤 저는 괜히 혼자 술을 한 잔 마셨어요. 물론 몰래요. 부엌 아궁이 옆에 숨겨진 약주 항아리를 조금 떼어다가 방 안에 숨겨놓은 작은 잔에 따라 마셨죠. 입에 착 감기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시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생각났죠. 고집의 얼굴이 다음 날 아침 참다 못해 또 물었어요. 이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요. 고집, 그 음몰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 무표정한 얼굴에서 아주 짧게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그건 아가씨가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왜? 그건 남자들만 아는 비밀이야? 그냥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 왜 대답을 회피해? 혹시 부끄러워서 그래? 그는 말없이 시선을 피했어요. 근데 분명히 봤어요. 그의 귀 끝이 붉게 물든걸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쾌감이 밀려왔어요. 항상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던 사람에게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랄까?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이상했어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의 반응 하나하나에 웃고 그의 말투 하나에도 기분이 오락가락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냥 장난일까? 아니면 진짜 감정일까? 내 안에 자꾸 낯선 기분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싶고 당황하게 만들고 싶고 그러면서도 멀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감정. 어느 날 월언니가 물었어요. 아가씨,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하신 거 아세요? 왜? 더 예뻐졌다는 뜻 아냐? 그런데 혹시 고집 오라버니랑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질투나? 언니도 걔 좋아했었잖아. 전 그냥 걱정돼서요. 그 사람은 좀 조심하셔야 해요. 조심. 언니는 내가 무슨 어린애 같아 보여?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마음속엔 벽이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쿡 찔렸어요. 월언니는 항상 정확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은 벽 같은 사람이에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벽에 스스로 부딪히게 되는 느낌. 하지만 이상하게 그 벽을 넘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지 누군가를 흔들 수 있다는 기분에 취한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간절히 떠올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였는지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어느샌가부터 밤만 되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마루를 지나는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요즘 저는 매일 밤 혼자 이불 속에 누워 상상만 해요. 책 속의 남자들이 여자의 허리를 끌어당기고 숨이 막히게 입을 맞추는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만약 그 남자가 고집이라면 어떨까? 그 차가운 손이 내 볼을 만진다면 어떨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목덜미를 만져요. 맥박이 빨라지고 손끝이 이상하게 따뜻해져요. 예전엔 장난치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르죠. 몸도 마음도 어릴 적과는 다른 반응을 해요.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도 이런 감정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항상 여자는 조용해야 하고 사랑은 혼례 후에 알게 되는 것이라고만 했고 월언니는 그저 웃으며 넘겨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감정은 혼례니 뭐니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눈이 마주치면 숨이 막히고 그가 뒷마당을 지나가기만 해도 창문 너머로 몰래 보게 되고 하인들이랑 얘기하면서도 혹시 고집 얘기가 나올까 귀가 쫑긋어요. 며칠 전엔 우연을 가장에 그를 마주쳤어요. 저녁 무렵 마당에 달빛이 은은하게 비칠 때쯤이었죠. 그가 문지방을 넘으며 내 옆을 지나가려는 순간 일부러 말을 걸었어요. 고집, 너?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일부러 나 피하는 거야? 그는 걸음을 멈추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말했어요. 아가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피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넌 항상 그렇게 모호하게 말해? 그냥 더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왜? 내가 부족해서? 아가씨라서?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인데? 너 날 여자로는 안 보지?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차가웠던 눈동자가 아주 잠시 붉어졌죠. 아가씨는 아직 어리십니다. 그리고 전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내 마음은 아무 상관없어? 그는 입술을 앙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고집의 말투, 눈빛, 숨결 하나하나가 자꾸만 떠올라서요. 이건 장난도 아니고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에요. 내 몸이, 내 마음이 다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사랑을 흉내낸 외로움인지 솔직히 헷갈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그날은 음력 9월 열이틀, 날씨가 제법 더워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바람은 없었고 마당에 깔린 볕은 아주 강했죠. 아버지가 저를 불러 야단치신 다음 벌로 바느질 방에 가서 하루 종일 술을 놓으라고 하셨어요. 이 나이에 아직도 글방 대신 마당에서 장난질이나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바느질이라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실이 바늘 귀에 안 들어가면 짜증부터 나고 바늘을 잡고 있으면 손끝이 간질거려 미칠 것 같았죠. 그날따라 더웠던 데다 종일 말도 못하고 앉아있으니 그만 꾸벅꾸벅 졸게 됐어요. 기억나요? 기름 등잔이 책상 한쪽에 있었는데 제가 손을 살짝 건드렸는지 기울었고 등잔 유가 바닥으로 흘렀고 마침 깔려있던 삼배 자리 위에 번졌죠. 그리고 촤! 불꽃이 튀더니 금세 붉은 불기둥이 퍼졌어요. 처음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근데 불이 내 앞치마 끝에 붙고 연기가 코를 찌르면서 현실이 됐죠. 방문은 잠겨 있었고 저는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 질렀어요. 사람 살려. 불이야. 도와줘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부엌 큰 뒤채에 있었고 이 방은 안채 옆 조용한 곳에 따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로 생각했어요. 이번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나고 바닥은 이미 뜨거워져서 맨발이 아파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쾅 하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집이었어요. 그 사람 고집 그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망설이지도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저를 안아 들어올렸고 자신의 도포로 제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등 뒤로 불꽃이 튀고 연기가 그 사람 얼굴을 감쌌는데 그는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전 정말로 느꼈어요. 이 사람, 나 때문에 또 다치겠구나. 그렇게 정신이 아득해진 채로 저는 그의 어깨에 안긴 채 기절했어요.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장난으로 놀리는 감정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정신을 차린 건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 참새 소리만 들렸죠. 몸은 뜨거웠고 팔과 다리는 헝겊으로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프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딱 하나만 떠올랐어요. 고집. 고집은 어디 있어? 제 목소리에 놀란 듯 옆에 있던 월언니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아가씨? 지금은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 고집은 어디 있냐고. 무사해? 등에 화상을 좀 입었어요. 심한 건 아닌데 약방에서 치료 중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몸이 욱신거렸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월언니가 말렸어요.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가야 돼, 응. 꼭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절뚝거리며 약방으로 갔어요. 기둥에 기대 서 있었는데 안에서 고집이 조용히 약을 바르고 있었어요. 머리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등이 벗겨진 채 누워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도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때 고집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살짝 웃었어요. 아가씨, 일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그 말에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 떨렸고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말도 안 되게 꺽꺽 울어버렸어요. 아이처럼 속절없이 고집은 당황했는지 멈칫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 우십니까? 괜찮으시잖아요. 나 아무것도 못했는데. 널 위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그게 제 일입니다. 아니,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전 처음으로 느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안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올 수 있다는 걸요. 그날은 음력 9월 스문엔 늦가을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밤이었어요. 한성거리에도 벌써 첫소리가 내렸다는 말이 돌 정도로 찬 기운이 도는 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밤중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안채 불을 다 끄고 모두들 잠든 시간. 저는 얇은 겉옷을 걸치고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따라 바람이 낙엽을 밀고 가는 소리만 들렸고 하늘엔 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죠. 저는 조심스레 행랑채 뒤편으로 향했어요. 그가 머무는 작은 방으로요. 문 앞에 섰을 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노크도 안 했어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는 책을 읽고 있다가 화들짝 놀랐죠. 아, 아가씨. 여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어떤 장난기나 웃음도 없는 눈으로 더는 못 참겠어. 나 너 좋아해.
다른 사람 안 볼 거야. 그는 멈칫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분명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앞에 섰고 조심스럽게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손바닥 밑에서 두근거리는 심장이 느껴졌어요. 저처럼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입을 맞췄어요. 장난이 아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한 키스였어요.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다음 날 일이 터졌어요. 하녀 중 하나가 새벽에 그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본 거예요. 조용한 리가 없었죠. 하루도 안 돼서 온 집안에 소문이 돌았고 결국 아버지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 큰 사랑채로 불려갔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처음 보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 내 딸이 맞느냐? 하인과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전 고집을 사랑해요. 그가 하인이든 난이든 상관없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가문을 망쳐놓는구나. 내가 감히 그런 놈과. 사랑은 감히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먹을 탁 책상에 내리쳤고 그 위에 2장의 종이를 꺼내 놓았어요. 여기 2개다. 하나는 혼인 문서, 하나는 죽음. 택해라. 잘못 택하면 너도 그 놈도 죽는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2장을 들고 등잔불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 태워버렸어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자 아버지의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전 어떤 것도 택하지 않아요. 사랑은 허락이 아니라 결심이에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던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둘 다 죽음이 맞다. 하지만 너는 지금 살아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장난꾸러기도 아니었고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한 착한 딸도 아니었어요. 저는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을 위해 전부를 건 여자였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조대감대 가가씨가 하인과 눈이 맞았대. 한성거리에서 장터에서 심지어 궁예까지 소문이 퍼졌죠. 그게 얼마나 수치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고집, 나를 2번이나 구한 사람, 내 마음을 처음으로 흔들어 놓은 사람, 그리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날 지켜준 사람. 이 사랑이 이긴다고 장담할 순 없어요. 조선이라는 사회는 가문과 신분, 예법과 체면으로 이루어진 세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날 밤 그 방 안에서 시작된 이 마음은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불꽃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의 분노는 잠시였지만 세상의 손가락질은 계속됐어요. 고집과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뚫고 살아가야 했고 때로는 숨어야 했고 때로는 싸워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해요? 그 얘긴 다음에 해줄게요.